팀장님이시거든요. 김정우 선생님이라고. 네. 그리고 시작할 때 저희는 마스크 다 쓰시고요. 여기 그 강사 선생님은 마스크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김정규입니다. 국민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저희 시민 강좌를 우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제3회 시민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미국의 부동산 등과 상호펀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여서 아마 여기서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그 강의하실 분은 경북대학교 사회교육학과의 김광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광기 교수님께서는 사회교육과 계신데 미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많은 저서를 내셨습니다. 지금 한 3권, 4권도 되나요? 모르겠네요.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 엔드게임이라고 그 미국 그 좀 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쓰셨고요. 오늘 아마 강의도 미국 부동산 등과 상호펀드니까 사실 미국을 좀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하면 너무 우리가 뭐 암 이런 것도 있었지만 상당히 우호적으로 많이 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의 미국을 롤 모델로 우리가 미국을 보고 뭐 정치, 사회, 경제, 뭐 문화 모든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면 뭐 좋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사실 자본주의의 총알로서의 미국을 다시 한번 우리 바라볼 필요가 있고 특히 또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는데 우리 김광희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날카로운 눈으로 많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주제인데 미국 부동산 등과 상호펀드라는 주제로 김광희 교수님 모시고 또 좋은 강의 드리려고 합니다.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초대받은 김광희고요. 저는 사회학이 전공이고 사회학 중에서도 이제 사회학 이론을 전공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말씀드려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릴 얘기는 그거하고 좀 다른 미국에 관계된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터넷 중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야겠죠. 중계가 아니에요. 중계 아니에요. 중계 아니에요. 그냥 기록으로 영상 찍는 겁니다. 네,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안 합니다. 네. 공개 안 합니다. 예. 저 그런 거 싫어가지고. 여러 번 똑같은 거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 이렇게 나오는 거 싫어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게 위기가 오는데 이제 경제적 위기죠. 경제적 위기가 오는데 그렇게 될 때마다 사회는 평등한 사회라는 건 없잖아요. 평등한 사회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다 불평등을 갖고 있는데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에서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불평등이 위기 때 심화가 된다는 얘기에 관계돼서 정선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얘기는 이게 웰컴 투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시시스라는 거는 샌프란시스코인데 이제 이걸 시시스코인데 시시스라는 거는 사람 똥을 말해요. 인분. 근데 이게 지금 좀 더 똥색이죠, 그죠? 그래서 웰컴 투 샌프 똥 월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오냐면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똥들을 막 싸 제끼는 상황이 샌프란시스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미국에서도 도시가 있는데 그래도 그 대도시들 중에서도 정말 살고 싶어하는 도시, 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시애틀, 보스턴, 뉴욕, LA, 뭐 하여튼 그런 대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제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건 누가 쓴 적투기 하는 사람인가?
격투기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격투기 하는 사람이 자기 샌프란시스코에서 나오다가 자기 차 앞에서 이 싸는 사람을 보고 찍어가지고 자기 뭐 트위터인가 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해가지고 뭐 나온 얘기인데, 이제 그 뉴욕 타임스에 보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산송장들의 땅이 됐다. 그래서 그 팝송 보면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머리에 꽃을 꽂고 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노숙자들 때문에. 그런데 노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많이 그 길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노숙자들이 너무 많은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사진은 뭐냐면 그 이제 시민들이 너무 노숙자들 때문에 이게 노숙자들이 또 거기에서 더 코로나가 창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랑 자기네 이제 이걸 위해서 시위를 하는데, 이제 그 화장실이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우리 쌀 곳을 달라, 그러니까 그 마련해 줘라. 너무 길거리가 똥천지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제 2020년 말, 올해 이제 이게 초에 이제 제가 이걸 본 건데 2020년 말 정도 되면은 이게 몇만 명이에요? 25만 명입니다. 25만 명의 미국인 홈리스가 40에서 45%가 증가할 것이다 하고, 이게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아마 그 발표한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LA 타임스인데, 이게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인데,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이 이제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들이 이 사람들 소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게 천막, 철거 이런 거 해가지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홈리스들은 그냥 니네 그 천막 안에 처박아 있어요. 나오지 말고. 예? 이른바 자택격리죠, 그죠? 자택격리인데 이 사람들이 자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너 니네는 천막에서 기어 나오지 말라. 그래서 모순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건 6월 1일 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아메리칸 나이트메어인데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국의 그 중산층들, 미국에 아무것도 없이 미국에 가면 자기 몸뚱아리만 있으면 벌어서 먹고 살고, 이런 이제 하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고 내가 집 갖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다. 이게 노숙자 청년이죠. 이런 사진 아마 이제 좀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한테 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서 이렇게 주차장에다가 이제 처박아놓은 거고. 안 넘어가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럼 노숙자가 왜 증가했느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집값의 폭등 때문에 그런데, SF라는 거는 샌프란시스코를 제가 약자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중간 집값이죠. 미디안 홈 프라이스인데, 이게 집값이 2012년 이래로 중간 집값이 2배가 증가를 했어요. 노숙자가 그러니까 나올 수 그렇게 집값이 폭등됐기 때문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2019년 초에 한 명이 집을 구입하면 2명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작년 초만 하더라도. 근데 2019년 작년에 8월 달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이 집을 사는 동안에 3명이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등점에 이른 노숙자다.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숙자의 위기다. 이거는 무슨 위기냐? 이게 주택의 위기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지금 엄연히 언제까지 얘기냐면 코로나 이전의 얘기예요. 이거는 그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림인데 이게 미니멈 아워리 웨이지 투 어포드 투 베드룸 아파트먼트 렌트인데 이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월세를 살잖아요. 미국에 전세가 없고 월세를 살면 보통 그 애들이 있거나 가정이 있는 집은 투 베드룸 아파트를 그러니까 방 2개짜리 그 아파트를 렌트를 하는데 월세를 얻는데 미니멈 아워리 웨이지가 뭐냐면 최저시급이죠. 1인당 최저시급이 얼마나 돼야지 그 도시에서 2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 2개짜리 월세를 얻을 수 있느냐. 자기 집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월세예요. 이게 보면 이제 빨간 거는 저기 높이 올라간 거는 그 최저시급이 높은 도시, 아니 최저시급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정도 받아야지 그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미국 대도시를 보면 높잖아요. 보스턴 제가 공부한 곳인데 여기는 지금 33.4달러가 돼요. 그죠? 그다음에 워싱턴 DC는 34.1이고 뉴욕도 34불이고 저기 이제 LA지. LA가 몇이야? 31. 그러니까 32달러가 돼야 되고 위에 샌프란시스코는 60달러예요. 최저시급이 60달러가 돼야지 기본적인 아파트 그 렌트를 할 수 있어. 엄청난 거죠. 왜 이게 엄청나냐? 저 포춘지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 하우징 어포더빌리티라는 건 뭐냐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월세를 살 수 있는 거주 능력이에요. LA라는 건 이제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월세 중간값이 적어도 시급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47.5, 48달러가 돼요. 가능한데 현재는 얼마를 받느냐? 14불 25달러. 13. 그러니까 자기가 최저시급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길거리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숙자가. 그러면 노숙자가 뭐 못 배우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인생의 막장에 간 사람들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멀쩡히 대학 나오고 예일 대학 나온 아이들도 예일 대학이면 엄청난 대학이잖아요, 그죠? 그 대학 나온 아이들도 직장 없잖아. 노숙자예요. 자기 집에 가서 살지 않는 거. 이 얼마나 이건 보세요. 47달러가 시급이 돼야지 중간값 월세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 시급은 14. 그럼 노숙자 해결책이 뭐냐? 집값하고 임대료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제 생각. 왜 그러느냐? 이걸 이제 보시면 2008년도에 이게 뭐냐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어디냐면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가 카지노 하는 데잖아요, 그죠? 라스베가스의 이건데 잘 안 보이시는데 저 맨 위에 있는 게 2008년도에 이게 뭐냐면 32 하우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라스베가스에 2008년도에 시장에 나온 임대 단독 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미국은 임대 단독 주택이 나온 적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월세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말로 우리가 영어 쓰고 콩글리시인데 아파트먼트다 그러면은 뭐냐면 미국은 월세고 우리식의 아파트는 자기가 소유한 전세 말고 소유한 거는 콘도미니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단독주택은 임대 시장에 잘 나오지가 않아요. 빌려주고 그렇지 않고 이제 큰 컴플렉스지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같은 데서 이제 나온다고. 근데 2008년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32채의 임대 그 월세 단독주택이 나왔어. 근데 2010년도에는 364채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시꺼매지지 2014년도에. 라스베가스 전체에서 지금 거의 반이잖아요, 그죠? 5,579채가 나왔어요, 임대 단독주택이. 그 다음에 2018년 가니까 7,493채가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으로 가보면 전 2008년도가 중요해요. 기점이. 2008년도가 뭐냐면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월가에서 금융위기 터지고 미국에서 집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부동산 투기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투기도 하지 않았는데 월가의 금융위기가 어떻게 터졌냐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도 집을 사라 해가지고 돈을 막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집을 막 샀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금융위기가 온 거야. 금융위기가 왜 왔냐? 이 사람들이 월세를 못 내. 그 집값을 못 내. 세금을, 그러니까 뭐지? 원리금을 갚지를 못한 지경이 이러니까 은행이 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08년이 기점이 그건데, 되고 난 다음에 32채가 나왔어. 나왔는데 2010년에는 364채가 나오고 2014년에는 5,579면 엄청난 갭이 2010년과 14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라스베가스도 엄청나게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가지고 다 주택이 압류가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을 다 놓고 열쇠 놓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은행이 돈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은행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은행이 가지고 있어봤자 뭐해? 또 완전 똥값인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누군가에게 판 거죠. 그죠? 누군가에게 팔았어. 그 누군가가 누구냐? 네? 그 누군가가 누구냐? LB라는 것은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의 단독 주택 중 7,500채가 9개의 사모펀드가 영어로, 저기 미국에서 그 모 대학에서 명예 그러니까 저기 사회학과에 교수하시는 한국 분인데, 미국에 이제 제가 집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서 만났어요. 퇴직하시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펀드가 뭐예요? 일반 사람은 모르죠. 사모펀드 저도 몰랐어요. 작년까지. 사모펀드가 뭐냐면 영어로 Private Equity Fund. 그러니까 사모펀드라는 건 사모라는 사모님이 아니고 사적으로, 에쿼티라는 건 재산이잖아. 재산을 모아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펀드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윤 가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 근데 9개의 사모펀드 손에 라스베가스의 단독 주택이 7,500채가 가버려. 대량 매집을 해버려요. 그 중에 최고가 누구냐면 블랙스톤이에요. 블랙스톤이 2,800, 거의 3,000채를 대량 매집, 거머쥐어. 그래 놓고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임대를. 블랙스톤 2012년 7월에 아까는 라스베가스는 네바다 주라는 데가 있는데, 네바다 주 말고 미국 전 14개 지역에서 44,000채를 사들였고, 헐값에, 그때 똥값이세요. 아주 큰 집도 1달러짜리도 나왔어요. 1달러. 네? 1,000원짜리 집이, 근데 아무도 안 사. 그런 집을 다 사들인 거야. 2019년에는 17개 지역에서 8만 채.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까 그 4개 지도 생각해 보세요. 10년하고 10몇 년이 4년이었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버냉키 당시에 미국의 연준, 그러니까 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준 버냉키가 2012년에 어떻게 했냐면, 압류된 단독 주택을 대량 매집,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였는데 대량 매집을 허용하는 이른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풀어준 거야? 사모펀드한테 대량 매집해도 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다 걸머지.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이 사모펀드 그 블랙스톤의 회장이에요. 그 스테판 슈월츠만이라는 사람인데, 포브스지에 뭐라고 나왔냐? 블랙스톤 스테판 슈월츠만. 그리고 더 마스터가 그 주인이잖아. 진짜 집주인이 된 거야. 세계 제1의 부동산 집주인이 된 거죠. 거기에 보면 저기 노란색으로 슈월츠만
스테판 슈월츠만 밑에 too smart to fail이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too big to fail 그러면은 대마 불사잖아. 투투면은 뭐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잖아.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잖아.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대마 불사잖아. 미국의 옛날에 금융이 터지고 난 다음에 월가의 은행들이 우리 망하면 미국이 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네가 똥을 싸질렀는데 그걸 메꿔달라는 거예요. 국민의 혈세로. 그죠? 그래가지고 공적자금 투입돼가지고 은행을 살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너무 똑똑해서 이 사람은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똑똑하냐? 그 헐값에 나온 집들을 다 거머쥐는 거예요. 더 메스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 사람이 블랙스톤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블랙스톤이 자회사를 차려요. 자회사가 인비테이션 홈스라는 거예요. 인비테이션 홈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준 슈월츠만의 2인자지, 똘만이죠. 이 사람이 존 그레이인데 얘 뭐라 그러냐면 I recognize the fragility of the success. I cannot sing. I don't want. 쭉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 성공이 얼마나 그 취약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안다. 그리고 나는 웬만한 수익률을 가지고서는 나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해. 나는 대박만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엄청나게 먹는 거면 밝히지. 난 웬만한 거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돈을 버는 법칙이 뭐냐? 이 사람이 사모펀드죠. 버는 법칙이 buy, fix and sell이래요. buy라는 거는 사라, fix는 고쳐라, sell은 팔아라. 여기서 sell은 판 게 아니고 임대중개, 그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떼도록 돈방석에 앉아있어. 블랙스톤, 그러니까 그 인비테이션 홈스가. 이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얘기인데 60 빌리언 하우징 그랩이라는 건 움켜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랩 바이 월스트리트. 월가가,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월가의 대형, 뭐 JP 모건, 뭐 하여튼 큰 대형 금융회사 있잖아요. 은행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난번에 작년에 위성 정당 있었잖아요, 그죠? 위성 월가예요. 거기에 돈 있는 아이들이 돈 모아가지고 걔네 돈을 엄청나게 버니까 월가 아이들이 걔네들이 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가가,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월가라는 거야. 월가가 미국에 이 정도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로 되는 집을 뭉켜줬다. 사모펀드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집값이 폭등해. 왜 그럴까요? 왜? 아무도 안 사는데 사잖아. 얘네가 사서 드리잖아. 그러면 집값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오르지. 집값이 폭등해. 그죠? 임대료 폭등. 왜 임대료 폭등할까요? 이 사람들이 사모펀드가 사서 약간 돈 얼마 들여가지고 고쳐서 셀한다 그랬잖아. 셀이라는 거는 임대 준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임대료를 엄청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까 투베드룸 아파트 요새 LA 왔는 거야. LA 얼마씩 새로 나온 거죠? 요즘 LA에 2000 제가 영문에 갔을 때 아파트 2개짜리 2,000불 한 3,400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 인비테이션 홈스가 그걸 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다가 배보다 100법이 더 크게 엑스트라 차지를 붙여요. 뭐 하는데 붙이고 뭐 하는데 붙이고 뭐 저기 주차장이 아니라 옛날에 포함되어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미국은 수도세 따로 안 내고 수도세 따로 붙이고 그리고 내가 집에 케이블 TV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갖다가 붙이고 돈을 엄청나게 붙이는 거야. 그다음에 개나 고양이 키우면 돈 얼마 갖다 때려 붙이고 그래가지고 2,000불이라 하면은 배보다 100불이 더 커. 4,000불. 임대료가 폭등해. 그러면 컴플레인은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평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해? 그러면 너한테 방 안 줘. 방 빼. 이렇게 돼. 그래서 임차인들이 엄청난 공경을 겪게 돼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악덕 주인이 있었는데, 그죠? 지금은 완전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악덕 집주인이 사모펀드가 된 거예요. 블랙스톤이. 옛날에는 집주인이 근처에 살아요. 자기 아파트 있으면 근처에 사서 전화 걸어가지고
물 샌다, 뭐 파이프 나갔다 그러면 집주인들이 와가지고 다 고쳐줬단 말이야. 지금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 그다음에 사무실 가려면은 한참 가야 돼. 여기서 뭐 한 100km 정도 차 타고 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차가 없단 말이야. 지금 차를 굴릴 수가 없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지금. 그럼 거기까지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런데 만약에 하루라도 내가 임대료를 못 내잖아? 그러면 바로 방패하면서 온다. 포스트잇 붙여놓고 전날 문에다가 붙여놓고 기사를 읽어보면 그래. 이러한 악덕 중에서도 정말 이러한 악덕 집주인은 없다. 사모펀드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임차인으로 남게 하거나 얘네가 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사모펀드가 일반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 아메리칸 드림 없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임차인으로 남거나 혹은 못 내니까 그냥 나가서 노숙자로 가게 돼. 이거는 또 무슨 일이 사모펀드가 무슨 일까지 벌이냐면 가디안 영국의 잡지 신문이죠. 가디안이 How California Public Employees Fund Anti-Rent Control Fight on Meeting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캘리포니아 퍼블릭 인플로이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펀드가 연기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가 연금 공무원 연금 들잖아. 연기금이 자기네들도 모르게 엔타이 렌트 컨트롤, 렌트 컨트롤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임대차 보호법이지, 그지? 임대차 보호법에 반대하는 데다가 돈을 쓰게 됐다 이거. 자기네들도 모르게. 무슨 말이냐? 사모펀드가 무슨 짓을 했냐면 얘네가 무슨 짓을 했냐면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공경을 처하니까 임대차 보호법 마련해 달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안을 만들겠다 하는데 사모펀드가 그거 법안 만들어주면 지네한테 안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그걸 못하게 그 방해하는 공작에다가 돈을 썼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면 이 사람들이 연기금을 어디다 대냐면 사모펀드한테 펀드한테 주는 거예요. 줘가지고서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지. 투자를 하는데 연기금이 사모펀드한테 블랙스톤한테 돈을 줘가지고서는 돈을 굴려달라고 했는데 그 돈에서 빼가지고 이 짓에다가 써먹는 거야. 반대합니다. 얘네는 이 사람들 몰라. 천인 공로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펀드. 자기네 돈으로 자기가 죽는 지금 그걸 모르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게 부동산 약탈자와 정치권의 비교인데 이 슈월츠만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들을 하느냐. 악덕 집주인 막 집에 고쳤다 해서 고친 것도 아니고 막 곰팡이 쓸고 물 흐르고 하는데도 고쳐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아. 그리고 임대료만 많이 받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게 트럼프 친구야. 트럼프한테 돈 엄청나게 됐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이 사람한테 전화한 내용이 저거예요. We are getting rid of your regulation. regulation이라는 거는 니네한테 가해지는 규제잖아요, 그죠? 네 규제를 지금 내가 다 철폐하고 있어. 다 없애고 있어. 네? 그럼 위기와 거품인데 이게 뭐냐? 자. 이 2000조의 중간에 하우징 버블이라는 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 오기 전에 미국의 부동산에 거품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위에는 이게 무슨 표냐면 리얼 패드라는 거는 연준이잖아요. 펀드 레이시예요. 그러니까 그 금리 이 얘기하는데 금리가 낮을 때 하우징 버블이 일어나잖아요. 2008년도에 지금도 낮잖아. 그죠? 오른쪽에 여기는 무슨 버블이냐면 에브리싱 버블이에요. 모든 게 버블이야. 그 중에 뭐가 또 있냐면 하우징 버블이 또 일어났고 또 무슨 버블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주식 광풍이라고 그래요. 다 버블. 버블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터지지. 연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는 건 돈을 막 풀어댄 거죠, 그죠? 2008년도에 금융위기의 주범이 누구냐? 월가인데 위성 월가인 사모펀드로 인해서 헐값 부동산을 사모펀드가 다 싹쓸이해서 돈방석에 앉게 돼요. 다시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거품을 일게 해서 또 위기를 조장해. 아까 위기 제가 초반에 위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위기를 조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의 열매를 누가 떠먹게 돼?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지네가 위기를 막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가 조장을 하고 난 다음에 터지고 난 다음에 서민들은 다 작살이 나버리는데 대형 금융회사는 공적자금 투입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공과리 했잖아요. 지네들 막 보너스 잔치하고 돈방석에 다시 앉았잖아.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다시 왜냐하면 위기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대마불사에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기의 열매는 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열매는 또 지네들이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고 하나 구제금융 그다음에 헐값 싹쓸이하는 동안에 어떻게 되느냐 일반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중산층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거는 중산층이 제일 세계에서 두터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꼴이라고 해요? 항아리. 지금 아니에요. 완전히 줄어들어.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위기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면 2008년도에는 금융위기 직후에는 가해자가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 그 JP 모건, 체이스 이런데 회사들이죠. 피해자가 부동산 압류된 중산층. 자기 부동산 투자 안 했는데도. 그다음에 노숙자로 전락을 했지. 집이 압류돼 버리니까. 자기네 직장 쫓겨나고 경기가 죽어버리니까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집 다 뺏겨야지. 근데 지금의 그 노숙자들은 뭐냐면 가해자는 월가의 3억 푼. 아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는 임대료 상승으로 노숙자가 된 사람. 공통은 양쪽의 공통은 모두 월가의 피해자. 승리자는 월가. 조력자는 가해자 그 조력자는 누구예요? 이 따먹게 하는 승리자의 조력자는 정치권. 그래서 결과는 중산층이 완전히 와해가 돼요. 아메리칸 드림이 몰락하고 있는 와중에. 이것도 참 그 희귀한 자 여러분들 어디 보실 수 없는 데인데 Share of Nations Income Owned by the Top 1% 상위 1%가 전체 수입 있잖아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1928년도에 상위 1%가 전체 국가 수입의 24%를 먹어요. 그죠? 차지해. 근데 2008년도에 똑같잖아요. 그죠? 상위 1%가 23.5니까 24% 먹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1928년도 뒤에는 대공황이 왔죠. Great Depression이 왔죠. 2008년도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그것도 대공황인데 오바마가 말을 살짝 바꿨지. Great Recession으로. 대침체라고 바꿨지. 그죠?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너무 그 부의 불평등, 소득의 부의 불평등이 극에 달하면 그 다음에는 터진단 말이에요. Great Depression이 왔고 여기는 Recession이 왔고 파국전에는 항상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 불평등의 심화가 이런 것이다. 지금은 근데 2008년보다 더 상위 1%가 더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어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까지 일어났어. 코로나까지 덮친 거예요. 이전의 위기는 대형 금융회사, 그 다음에 큰 기업들이 도산했는데 이번에 코로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이런 가게서부터. 가게서부터 그냥 다 줄줄이 문 닫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일하는 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한두 달 여유가 있잖아. 회사에서 해고할지라도. 근데 조금만 이런 데서는 허드렛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문 닫아야 돼. 손님이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문 닫아야 되는데 웨이트리스 쓸 수 있나? 나가야지. 그러면 당장 쫓겨나는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 최저시급 월세 어떻게 내? 노숙자로 나가. 그래서 월가와 이제 약간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월가와 사모펀드의 먹잇감에 빌미를 준 것이 어디냐 하면 미국은 아까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부동산 투기 붐이 막 일었던 곳이에요. 아까 라스베가스도 엄청나게 일었어요. LA 우리 사촌들 보면 거기 가서 지금 뭐 몇 채 사는 뭐그 뒤에 다 많이 있지. 네?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던 곳에서 월가와 사모펀드가 다 부동산 폭락하고 난 다음에 다 거머쥐게 된 빌미를 줬다.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났는가 실마리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프로퍼티 텍스라는 거는 보유세를 재산세. 내가 집을 가졌을 때 1년에 얼마를 냅니다. 이게 파란 곳은 색이 짙어지는 곳은 뭐냐면은 부동산세가 보유세가 높은 곳이고 미국은 주마다 틀리니까 그 다음에 색이 옅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아니 그 재산세가 낮은 곳이에요. 근데 이 재산세가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옅은 곳에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다고. 예를 들면 플로리다 우리 그 처갓집에 그 아는 뭐 고모부들 이런 사람들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막 집들 막 사고 막 난리가 났었어 옛날에 보면. 왜 그러냐? 비교적 낮아. 그다음에 저쪽 네바다 쪽 여기가 그 라스베가스 있는 데잖아. 네바다 쪽에서는 캘리포니아 낮잖아요. 옅은 색깔이잖아요. 이런 데서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다. 이것도 참 희귀한 그 아무나 보실 수 없는 자료인데 2018년을 보세요. 이게 왼쪽에 저기 이쪽 뼈는 미국의 주 중에서 가장 상위로가 재산세가 높은 주를 말하고 여기는 낮은 주. 제일 낮은 데가 뭐냐면 하와이야. 0.27. 그죠? 0.27%고 제일 높은 곳은 뉴저지인데 2.4예요. 뉴저지가 제일 높아. 근데 하와이는 제가 하와이에서 2년 옛날에 있었는데 그 하와이는 일본 아이들이 예전에 호놀룰루에 집들을 다 사서 완전히 집값을 엄청나게 높여놓고 부동산 투기 붐이 일었다고 그래요. 난 그때는 내가 처음 유학 갔을 때는 모르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요새 알겠는 거예요. 아 그게 재산세가 낮으니까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재산세가 높잖아. 집값이 높잖아. 집값이 높은데 재산세율이 높으면 집값을 올리는 걸 못해요. 어떻게 사고팔고 하면서 올리기를 바라겠어요. 자기가 내야 될 재산세율이 엄청나게 많은데 높으면 뉴저지 2.4%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봅시다. 비교를 해봅니다. 저는 이제 이게 그 부동산이 불로소득하고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불로소득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차단하는 특효약은 재산세를 강화하는 거예요. 재산세를 강화하는데 2018년 현재를 보면 제일 높은 건 뉴저지하고 제일 낮은 건 하와이를 봅시다. 뉴저지는 재산세율이 2.4, 하와이는 0.67. 주택 중간값이 30만 달러예요. 뉴저지는. 뉴저지 가보세요. 엄청난 곳이에요. 가든 스테이트라고 그래요. 별명이 가든 스테이트야. 뉴저지는. 그러니까 정원 같은 주라는 얘기야. 하와이는 53만 달러야. 저기 조그만 섬에서 정말 집도 조그매요. 그런데 중간값이 53만 달러. 그러니까 저 중간값이라는 거는 집이 100채가 있으면 100채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집값이 가운데 있는 집값을 말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와이의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와이가 뭐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천국 같은 곳이지 않냐. 하와이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본토에 가서 살려고 하세요. 여기 너무 답답하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사람 우리 학회 제주도 오픈 양반 있는데 그 양반 그러잖아. 아 제주도 그 서울에 가 있잖아. 계명대 있다가. 네? 마찬가지로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네 거기 말고 나가서 본토에서 살고 싶어 한다고. 뉴저지 있는 사람은 하와이 가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하와이 가면은 하와이가 자기네 나라인지도 몰라요. 내가 하와이에서 보스턴에 갔더니 병원에 갔는데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하와이에서 왔다니까 하와이 영어 쓰나 이러더라고. 어? 그 몰라 잘. 그러니까 안쳐 그냥 거기 그냥 한번 가서 여행 한번 가보는 이런 걸로 생각한다고. 미국의 저쪽에 동부에 있는 사람. 근데 집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 말이 안 돼. 왜 그러느냐? 재산세 때문에 그래. 재산세 이유 때문에.
집값을 올릴 수가 없어. 봐보세요. 30만 달러인데 재산세 7,200불 내잖아 1년에. 여기는 하와이는 53만 달러인데 810불 내. 현재 2016년 현재 하와이 주택 중간값이